조선시대 울산에는 8개의 큰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8대 마을 중 하나로 전통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북구 무령동 달곡마을입니다.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놀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저와 함께 가보시죠. 봄내음 가득한 달곡마을. 이곳은 예부터 아늑한 분위기에 인심이 넉넉한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. 봄이라서 그런지 유채꽃도 막 피어있고 마을이 참 예쁘네요, 선생님. 마을이 예쁘지요. 네. 그러니까 이 마을이 그 달골 마을입니다. 달골. 옛날에 울산에 그 8대 큰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바로 달골 마을입니다. 양반 마을이죠. 네. 그래서 이 마을이 왜 큰 마을이냐면 아주 교통요지에 있습니다. 교통요지에.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저 가깝잖아요. 바다가 저쪽이 바다고 저쪽이 산인데 이제 이래 바닷가에서 산으로 내항하고 산에서 바다로 내항하는 딱 중간에 있는 마을입니다. 근데 달곡마을인지 월곡마을인지 좀 헷갈리거든요.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가요? 그렇지. 그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제 앞에 옥녀봉이라고 그러잖아요. 옥녀봉. 아, 저기요. 저 사람 옥녀봉에 달이 뜨면 뭐 이 마을이 달 모양이다. 이래 빛이가 좋다. 그런 달 관련해 주장도 있고, 그다음 우리가 달이라는 게 달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. 달군다, 쇠를 달군다, 뭐 이런 달군다. 그게 이제 저기 넘어가면 이제 우리 달천 철장이라고 있잖아요. 달천 철장. 근데 여기 달천에 세브리트가 많이 있어요. 불목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쇠를 달군다 그런 뜻의 그 달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당히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. 두 주장이 이제 그 뭐 대립이대가 있습니다. 교통의 요지였던 달곡마을은 많은 이들이 왕래했는데요. 사람이 모여드는 곳엔 그만큼 이야기도 넘쳐나죠. 여기가 큰 마을이다 보니까 엄청 이야기거리가 많다면서요, 선생님? 마을 얘기를 조금 더 지금 좀 해드리면 한번 봅시다. 마을이요. 이거 보면 달골 5일장이 열렸다고. 1931년에 장터거리라고 그랬는데 요 도로 건너편 저기가 큰 장터가 있었대요. 그래서 그 곡식을 가져와서 팔고 저 바다에서는 이제 고기를 가져와서 팔고 서로 교환을 물물 교환한다고 장사를 했잖아요. 바로 그 터전이거든요. 그다음에 여기 장이춘 묘가 바로 저기 있거든요. 이 사람이 알다시피 의병장입니다. 의병장이고 일본의 그 통신사 종사관에 이제 군관으로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병조 정랑도 지내고 병조 정랑도 지내고 그다음에 뭐 장려원 사평도 지내고 아주 옛날에 활약이 많았던 분입니다. 특히 생생에 자주 가서 이제 가또 교마사하고 회담도 하고 뭐 같이 사명도사하고 갔던 분인데 이분이 묘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. 아산장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달곡마을에는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요. 바로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입니다. 이곳에서 45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. 와, 아니 이 나무는 엄청나게 크네요, 선생님. 나무가 한 20m 됩니다. 네, 이거 어떤 나무예요, 선생님? 이게 이제 마을의 제당나무라 그러는데 우리가 당산이라 그러잖아요. 당수목이라 그래. 당수목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당산이 있고 요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. 그 당수나무인데 이 나무가 세 가지입니다. 세 가지. 이거 보면 제일 큰 나무, 굵은 나무 있죠. 여기는 팽나무고.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큰 나무 말채나무고, 말채. 세 번째 가는 나무는 너티나무거든요. 세 가지 종류가 있는 아주 특이한 당수목, 당산나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팽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. 강하고 팽나무는 마을을 구해주는 생명나무라 그래, 생명. 그래서 어디든지 팽나무를 다 많이 심어요. 이게 홍수나면 이 나무가 사람을 살려준다. 그리고 여기서 무슨 또 제를 지낸다면서요? 그렇죠. 정월 대보름에 이제 동제를 지내, 동제. 정월 대보름 새벽에 이제 마을에 이제 제주를
그 제관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. 그 마을 골매기 할배라 그래. 골매기 우리 경상도 말로 네. 이 골매기 마을 골고리 골목. 아 골목마다. 골목을 지키는 할아버지. 할아버지를 모신다고요. 동친을 모셔가지고. 근데 자원 이 마을을 지켜주는 할아버지가 바로 저기 계신다. 그래 이제 되는 거죠. 네. 나무와 같이 마을을 지키는 곳입니다. 재미있는 마을 전통이죠. 매년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동제는 그 맥이 끊겼다가 2015년에 부활했는데요. 달곡마을에는 재현된 전통이 또 있습니다. 여기는 무슨 우물이 있네요. 예. 네. 이 샘이 이제 원래 이름은 중말샘 또는 큰말샘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마을이 이제 큰 마을이거든. 제일 큰 마을. 네. 달골에서 또 가운데 마을이 중말이라 그러는데 그 샘에 이제 그 마을이 샘이죠. 네. 아직도 우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? 한때는 달곡마을의 생명수였는데요. 이 샘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아주 가물면 물이 마를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사람 제일 걱정이 많잖아요. 이 큰 마을에서. 그렇죠. 그래서 물을 이제 그리 땡겨 와야 된다. 물을. 아, 물 당겨온다고요? 예, 물을 이제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라고. 그래서 이제 저에서 물을 땡겨오는 물 당기기 놀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도착샘입니다. 물이 도착하는 샘. 그럼 물 당기기 놀이가 뭔가요, 선생님? 그 물 당기기 놀이는 울산의 대표 민속 중에 하나입니다. 저 북해 용소라는 데 저 위에 가서 그 이제 물을 땡겨 와서 집을 엮는다. 그 용소라고 그럽니다. 용소. 그래 물을 그런데 옛날에는 물을 어떻게 하느냐? 큰 이런 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래 이제 술에다 물을 얹어가지고 물방울 또닥 이래 물을 이래 이제 왔다 그래요. 저 북해 용소 물을 땡겨 물을 여자 도해바다 용왕님 물을 당겨 넣자. 새바다 용왕님 남해바다 용왕님 여자 은하수 하늘 은하수 있잖아. 은하수 물을 여자 웅다닥 하면 그 이제 그 놀이 그 농악하면서 이제 그 아주 그 민속이 뭐 아주 오래됐다 그래요. 물당기기 놀이는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다가 2018년에 되살아났는데요.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염원했습니다.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든 문화인데요. 오랫동안 이어지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 마을에는 왜 물이 없는 거예요? 원래가 이제 이래 바닷가 이쪽에 물이 다 별로 없잖아요. 큰 이래 긴 하천이 없잖아요. 낙동강 같이. 저 운동강 동천이라는 큰 강이 있거든요. 그 주변에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데 이쪽 무릉산 이쪽 뼈는 물이 없는 거라. 또 여기 뭐 지형도 보면 칼돌 이런 지형이고 이게 세일인데 이게 이제 돌이 그러니까 이래 딱 이래 평평하잖아요. 물이 쪼개진다고 그래. 가로로 탁탁 쪼개지니까 이게 이제 물이 이래 물을 잡아주는 힘이 없다는 거야.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물이 다 새버리죠. 그 물이 기해서 특히 이제 그 1975년부터 모내기 농사를 했어요. 그전에는 이래 논을 만들 수가 없어요. 항상 그 보리밭이라든지 뭐 그런 뭐 담배라든지 이런 걸 주로 이제 밭농사를 지었고 그때 70년대 이전에는 일체 농사가 없었다고 그러죠. 달곡마을에는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박물관. 그것도 마을 박물관입니다. 아니 저는 박물관은 가봤어도 이 마을 박물관은 처음 와봤거든요. 네, 이 마을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? 이게 이제 그 2017년에 이제 우리 민족 박물관이라고 민속박물관이라고 서울 경복궁 안에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나라 돈으로 국비로 만들어 준 겁니다. 이 박물관이. 그 당시에 민속 조사를 한 7, 8개월 했다고 그래요. 2년에 걸쳐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하계사들 데려와서 이 조사 작업을 탁 하면서 이 유물을 이제 생활용 물건이잖아요. 이런 거 다 모으고 농기구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전시장 박물관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. 우리나라도 이런 마을 박물관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보면 전부 다 뭐 생활용품들, 뭐 텔레비도 있고 우리 60년대, 70년대 쭉 써오던 거, 뭐 그다음에 이래 농기구 이런 거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보면 이 마을이 볼 게 많은 뭐 그런 마을 박물관입니다.
마을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녹아있는 박물관인데요. 전시된 물건들을 보면서 그 시절의 생활을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이거 이제 보면 자료가 많이 전시가 돼 있잖아요. 네. 이거 다 신문입니다. 신문. 신문에 그 당시 울산 신문에 난 겁니다. 특이한 게 요건데, 네. 이거 보면 그 뭐라고 해놨어요? 고등 모양 돌로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되어 있네요. 예. 그렇죠. 네. 이분이 그 장덕일 씨라는 분인데, 요 마을에 이 마을에서 살았거든요. 네. 몇 달 전에 별세했어요. 80 몇 살로 별세했는데, 이분이 옛날에 그 60년대에 이런 돌로 가지고 환자를 엄청 많이 치료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온갖 소아마비, 뭐 우리가 그 뭐 허리 굽은 사람, 신경통, 뭐 그 심지어 암 환자까지도 와 치료를 다 받았어요. 그리고 희한한 요런 돌로 가지고 싹 대면 그 병이 싹 났어요. 아니 너무 신기한데요, 선생님? 너무 신기하죠. 네. 그래 요 돌이 그러니까네 그 특이한 돌이라 그 방사능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대임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돌이었다. 돌은 지금도 이 마을에 있어요. 있는데 달곡마을 구석구석 안 예쁜 풍경이 없는데요. 마을을 탐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중 저수지에서는 마을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. 와, 뒤에 보니까 저수지가 진짜 깊고 참 예쁘네요. 예, 그렇죠. 네. 뭐 이게 정자 저수지 또는 달골지 뭐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1980년 전에서 만든 아주 큰 저수지입니다. 아, 여기 보니까 밑에는 달골 마을이 쫙 보이고 또 여기는 저수지가 보이는 게 아니 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, 선생님. 아주 그 이 마을이 그 우리 민요 마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도 민요가 많이 있지만 이 마을 출신들이 민요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뭐 울산 시내도 있고 뭐 다른 지역도 사는데 그 보면 민요를 100가지씩 막 이래요. 100개씩 한다고. 그러니까 그 뭔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민요하고 관련이 깊어요. 네. 선생님 그러면 그 민요 한 수 불러주시는 건 어떨까요? 민요가 하도 많죠. 민요가 여러 가지 민요가 있는데 민요가 이제 어떤 민요를 해볼까요? 그 이제 우리가 그 제일 옛날 나무꾼 민요 사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머슴들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잖아요. 그 나무를 하다 보면 그 참 뭐 이래 배도 고프고 그 외롭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구여구여 칼가마구여 누운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공명 누리는데 나는 어찌하여 배는 등에 붓고 배고프고 목은 마르고 어느 골짜기 가서 물을 마시겠노 뭐 이런 내용인데 아주 슬퍼요. 그런 민요가 있습니다. 달곡마을 출신들이 민요를 잘 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셨나요? 민중의 노래, 민요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 울산에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. 우리 울산에 있어서 달곡마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참 뭐 우리가 그 서울에서 문화 조사를 해서 내려왔잖아요. 그 뭐 거의 1년 가까이 조사를 했다시피 참 문화가 풍성한 마을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을을 진짜 그 잘만 가꾸면 울산의 대표 그 이제 관광자원, 민속자원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참 그런 표시도 좀 해주고 또 홍보도 해가지고 좀 많이 오도록 그래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달곡마을 사람들은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있는데요. 이런 노력들이 마을 역사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.